최근 한국 기업 현장에서 이상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지 않았는데도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버티던 기업들까지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환율 원자재 인건비가 동시에 뛰면서 기업들은 이제 수익이 아니라 부채로 운영을 이어가는 구조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에 이어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기업부채를 다루려고 합니다. 왜 지금 기업들이 버티기 더 어려워졌는지, 어떤 구조가 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한국 경제 전체에 어떤 위험 신호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올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댓글로 의견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의 기업 부채는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한 숫자 증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그 구조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이고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약 120% 수준으로 가계부채보다도 더 큽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기업이 가진 생산 능력에 비해 부채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죠. 특히 더 충격적인 부분은 한계 기업의 급증입니다. 한계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약 17%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즉, 10곳 중 거의 2곳이 이자조차 못 내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닥치면서 더 악화되고 있고, 이들 기업이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PF와 건설업도 매우 위험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PF 프로젝트의 연쇄 부실이 나타나고 있고, 중소건설사들은 금리 부담을 버티지 못해 연이어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기업들이 버티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밑단에서는 이미 도미노처럼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이 사실상 기업 부채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 1천조 원을 넘어가면서 이는 가계부채이자 동시에 기업 부채의 성격을 함께 갖습니다. 금리와 물가, 인건비가 오르면서 이들의 이자 부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대출이자는 2배로 증가한 상황이니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업종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기초 체력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 부채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지금의 위기는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자영업, 건설, 제조업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표면 일부만 드러나 있을 뿐이고 조금만 충격이 더해지면 연쇄 부실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내부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외부에서도 거센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바로 달러 강세, 즉 원화 약세입니다. 한국은 원자재와 부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 원화가 약해지면 대부분의 기업이 즉각적으로 원가 부담이 증가합니다. 철강, 정유, 화학, 반도체 소재 업종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 전반에서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달러가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뛰고 기업은 같은 양의 재료를 사기 위해서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가는 상승하는데 판매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는 산업도 많아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이때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결국 또 하나뿐입니다.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차입, 바로 부채 증가죠. 달러 강세가 단순한 외환시장의 현상이 아니라 기업의 부채를 직접 늘리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외부 요인은 무역 환경 변화와 관세 부담입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무역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중심 경제에서는 무역 환경 악화가 곧바로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부채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연결됩니다. 수출 비중이 큰 산업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비용을 흡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주 4.5일제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결국 기업은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 차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처럼 노동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기업에 닥친 외부 요인들은 모두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비용 상승, 수익성 악화, 차입 증가, 부채 구조 심화. 한국 기업은 이 구조에 갇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 규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는 생산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에 사실상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겹친 상황에서 노동시간까지 단축되면 더 적은 시간에 같은 생산성을 요구받는 셈입니다. 그러나 생산성은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으며 자동화 설비 투자 같은 개선 작업도 고금리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부족한 생산력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거나 추가 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비용과 부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제, 각종 산업 규제, 인허가 절차, 환경 규제 등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제도적 비용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러한 규제를 대응할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흡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비용 부담은 다시 차입으로 이어지고 기업 부채는 더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상대가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서 훨씬 유연한 노동 환경을 가진 기업들이라는 점도 부담입니다. 노동법 강화와 규제 증가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의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비용만 계속 오르고 있으니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부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바로 상속세 문제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대 60%를 넘어가는 실효세율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상속 시기에 큰 충격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가족 경영 기업에서 이 문제는 치명적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의 자산을 회사 운영에 계속 투입합니다. 공장, 장비, 직원, 설비, 재고 등. 그런데 갑작스러운 상속 상황이 찾아오면 기업은 그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요.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현금이 필요한데 사업 구조상 그 현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선택지는 대출밖에 없습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이 대출을 시작하고 이 순간부터 기업 부채는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더 큰 문제는 경영권 흔들림입니다. 대출을 받아도 상속세가 감당되지 않을 경우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이 지분 매각이 해외 자본 유입으로 이어지며 기업 경영권이 외부로 넘어가는 사례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업이 외국계로 넘어가고 오너가 교체되는 일이 한국에서 반복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상속세 구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기업 재산을 팔거나 운영자금을 대출로 조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무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결국 경쟁력은 떨어지며 부채는 더 빠르게 불어나게 됩니다. 상속 자체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한국에서는 상속이 곧 부채 확대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세금 부담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2세,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입니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끌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 부채 문제의 숨은 핵심이고 국가 경쟁력과도 직접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문제는 단순히 빚이 늘고 있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줄이고 있고 생산성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부채를 감당하려면 매출과 생산성이 꾸준히 올라가야 하는데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설비 투자는 크게 늘지 않았고 R&D 투자도 여러 산업에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증가율 역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용은 빠르게 오르는데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으니 기업의 부담은 더 커지고 부채를 흡수할 여력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성이 정체되면 기업은 성장할 기반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채는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위험해지는 이유는 어느 한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부채, 고금리, 저성장, 규제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사슬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고리가 약해지면 나머지가 그 약점을 더 확대시키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먼저 고금리 환경을 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빚이 많은 기업과 가게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고 기존 사업도 축소하게 됩니다. 투자가 줄어들면 설비와 기술은 뒤처지고 결국 생산성과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건 같은 돈을 들이고도 예전만큼 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도 함께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어드니까 세금도 덜 거치고 이는 다시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됩니다. 내수가 얼어붙으니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또다시 버티기 위한 차입이 늘어나면서 기업 부채는 한 번 더 점프하게 됩니다. 노동 규제와 각종 제도 변화도 이 사슬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주 52시간제, 주 4.5일제 논예, 각종 인건비 관련 규제들은 기업 입장에서 모두 비용 요소입니다. 제도 자체의 취지와는 별개로 현장에서는 같은 일을 더 짧은 시간에 더 비싼 인건비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인력 설비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 달러 강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환율과 원가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오고 이 부담이 이익을 갉아먹으면서 부채 비율은 더 빠르게 올라가게 돼요. 결국 이 모든 요소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채는 더 늘고 성장은 더 둔화되고 경제 전체의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고정되어 버리면 어느 순간에는 작은 충격에도 연쇄 부실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 부채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채가 매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쌓이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업 부채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규제와 노동 환경, 무역 악화, 상속세 부담,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이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입니다. 여기에 주 4.5일제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총체적인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그 부담을 감당할 성장력과 생산성을 잃었다는 점이 더 큰 위기입니다. 기업이 흔들리면 고용 가계소득 소비세 수국 가재정까지 연결돼요. 결국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서로를 밀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빚을 줄이자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생산성을 높일 구조, 상속 규제 개선, 노동과 자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은 더 큰 부담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살펴본 기업 부채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유형이 아니라 대응을 미루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기업이 흔들리면 고용이 흔들리고 결국 한국 경제의 기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올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해결 방안의 의견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함께 하겠습니다.